할리우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right now 가장 핫한 법정 드라마, 바로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 끝나지 않는 소송 전쟁 업데이트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호로록 정리를 해드리자면, 법정소송의 모든 시작은요, 둘이 같이 찍었던 영화 It Ends With Us, 한국 제목으로는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이 영화로부터 비롯이 됐어요. 저스틴 발도니가 이 영화의 감독 겸 남주였고,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이제 여주였는데, 자, 영화 제목은 여기서 끝이야 하고 영화는 끝났는데 현실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 법적 전쟁이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자, 2024년 12월 22일 여주였던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감독인 저스틴 발도니랑 이 영화사 있죠, 스튜디오 웨이페어러사, 그리고 발도니의 홍보 담당자인 멜리사, 그리고 제드라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뭘 소송을 했냐? 촬영 현장에서 이 감독이 자기를 성희롱을 엄청 했다는 거야. 그리고 영화 개봉한 그 후부터는 저스틴이랑 이 스튜디오 웨이페어러사 이 회사에서 이 PR 회사, 약간 언론 플레이 이런 거를 하는 회사를 고용해가지고 내 이미지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추시키려고 나한테 보복성으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소송에서. 이 소송을 걸자마자 저스틴 발도니가 곧바로 맞소송으로 반격을 해요. 이 블레이크 측에 무려 400밀리언 달러짜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소송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뉴욕타임스가 있었는데,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도 250밀리언 달러어치의 명예훼손 소송을 겁니다. 총 합치면 여러분 무려 한화 8,970억 원짜리 소송을 건 거야. 블레이크 라이블리 뿐만 아니라 블레이크 라이블리도 자기의 홍보 담당자가 있어요. 홍보 담당자,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 뭐 이런 사람들 다 얽혀 있었어요. 저스틴 발도니의 주장에 따르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소송에 제기한 내용들이 터무니가 없고 사실이 아니며, 그리고 이 뉴욕타임즈에도 이거 분명히 블레이크 라이블리랑 미리 짜고 치고 소송 제기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담그려고 이 기사를 쓴 게 분명하다. 뉴욕타임즈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채로 나를 마치 성희롱범처럼 이 기사에서 몰아갔다 해서 이제 명예훼손을 건 거예요. 그게 이제 2024년 12월 막 2025년 1월 이때였단 말이에요. 진짜 블레이크가 소송 걸자마자 저스틴 발도니가 바로 맞소송으로 했어. 그런데 2025년 6월 3일 업데이트가 된 게,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원래 자기가 제출한 소송장에서 나는 이번 일 때문에 너무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저스틴 발도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이렇게 썼었는데, 법원에서 블레이크한테 그러면 네가 정말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는 뭐 의학적 진단서나 뭐 정신적 치료 기록이라거나 아니면 그 고통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증거를 가지고 와라. 업무에 지장을 줬을 만한 그런 고통을 내가 받았다, 이런 거를 뒷받침할 만한 무언가를 갖고 와봐라 라고 했는데,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이 충분히 제시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철회를 하게 됩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했던 뭐 성희롱, 보복성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적 고통, 이 중에 이제 정신적 고통은 이 소장에서 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된 2025년 6월 9일 법원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데요. 저스틴 발도니가 소송한 거 있죠, 블레이크 라이블리 쪽에. 기각. 이거 안 돼. 그래서 이 명예훼손 이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버렸어요. 자, 왜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내가 성희롱이랑 복수를 당했다고 했잖아. 그 복수가 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얘네가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성희롱, 복수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공익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 발언이고 protected speech,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되는 표현이다. 나 성희롱 당했습니다. 나 복수 당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자유롭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근데 만약에 나 아닌데? 너 왜 나 그렇게 공격해? 하고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저스틴 발도니처럼 바로 해버리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너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어, 이거 면책이라고 해서 이거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라이언 레이놀즈라든지 뉴욕타임스에 대해서도 나를 완전 성희롱범으로 이 사람들이 몰아갔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채로 막 그렇게 주장을 저스틴 발도니가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도 이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그 고소장에 제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뉴욕타임즈도 기사를 냈고, 굳이 블레이크 라이블리 편에 서서 어떤 편향된 시선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스틴 발도니 측이 우리는 뉴욕타임스가 블레이크 라이블리랑 짜고 쳤다고 확신을 한다.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공식적으로 소장을 제출을 하기도 전에 이미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쓰고 있었더라. 이거 구글에 그 아카이브 다 되어 있어가지고 메타데이터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날짜를 보니까
소장 제출하기 전부터 이미 기사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둘이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저스틴 발도니가 뉴욕타임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였는데 이 메타데이터가 정확한 게 아니래요. 구글 자동 생성 날짜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실제 기사를 작성하고 실제 기사가 제출되는 시점이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것도 충분하지가 않다. 얘네 둘이 짜고 쳤다는 증거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스틴 발도니가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상대로 소송했던 거는 전부 다 그냥 기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주장한 건에 대한 법적 싸움은 내년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얘가 뭐 명예훼손으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상에서 이 소장에서 발도니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했던 말을 하나하나 되게 따박따박 다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건 아닌데 뭔가 법적으로 이거를 승인을 하기에는 법적 요건에는 부합되지 않고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의 이 성희롱이라든지 복수 이걸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공익적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명예라고 너는 지금 우리한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시킨 거예요. 자, 다만 이 중에서도 영화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스틴 발도니가 엄청난 방해를 받았다고 그렇게 피해를 호소했잖아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뭐 자기 편집권을 제가 다 가져가 버리고 이대로 편집해서 안 내보내면 내 버전으로 안 하면 뭐 영화 출시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한테 협박을 했다라고 저스틴 발도니가 주장을 했는데 뭐 그런 건에 대해서 뭐 계약 방해하고 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용을 해줬는데 저스틴 발도니 측은 우리 더 이상 이거 손 안 대고 우리는 내년에 있을 이 법정 싸움 준비에 집중하겠다 해서 수정 제출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이걸로 그냥 저스틴 발도니는 기각이 완전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각 소식이 나가자마자 이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자기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적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저 역시 보복성 소송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만들어진 가짜 수치심까지 포함해서요. 이번 소송에서는 내가 승소했지만 모든 여성들이 저처럼 싸울 자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안전, 존엄성, 목소리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지킬 권리를 위해 저는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모든 여성이 나처럼 이제 싸울 자원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13개의 여성 인권 단체 연락처를 이렇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대요. 영화 하나 찍다가 이게 뭔 일이래요. 라이언 레이놀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새로 나온 데드풀에서도 나를 막 조롱하고 성희롱 범처럼 이렇게 나를 했다. 이런 것도 소장에 사실 넣었잖아. 솔직히 그런 마블을 상대로 그게 되진 않겠지. 또 미국은 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도 뭐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저스틴 발도니가 완전히 진 거죠. 여기서. 혹시 라이블리가 옷 갈아입을 때 이상하게 지켜봤다고 한 사람 뭐 있잖아요. 막 나체로 있었는데 지켜봤다 막 그런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성희롱 관련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어. 그건 이제 내년 법적 공방에서 정식적으로 재판이 열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싸우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둘이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 성희롱 관련해서는 지금 딱히 누가 맞다 아니다가 나온 게 없어요. 서로 완전 반박하고 있어.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모유 수축? 뭐 그거 하고 있는데 내 트레일러에서 저스틴 발도니가 말도 없이 와가지고 내가 가슴이 다 보여줬다. 근데 저스틴 발도니는 아니다. 자기가 오히려 초대했다. 나 모유 수축하고 있는데 와도 된다. 마차라떼 뭐 사갈까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를 날 초대했다. 뭐 출산 장면에 내가 다 깨벗고 있게 강요를 당했고 너무 수치스러웠다. 내 막 거시기 이거 다 보이게 막 사람들 통제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랬는데 저스틴 발도니가 아니다. 통제된 상태였고 옷도 입고 있었다. 완전 상반된 주장을 했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아직은 몰라요. 블랙베리님 발도니 다 졌잖아요. 내가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간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발도니가 다 진 게 아니고 아직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제기했던 그 소송은 시작을 안 했어요. 2026년 3월에 재판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발도니가 진 것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거 명예훼손이다 라고 맞고소를 바로 했는데 법원에서 그거를 기각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발도니가 진 건 맞죠. 지금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제시했던 그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법적 싸움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죠. 재판 다 안 끝났는데 아직 열리지 않은 재판이 있다고 한국에도 기사 잘 났죠. 근데 댓글에 이거 끝났는데 왜 업데이트 안 해주냐고 나한테 엄청 많이 댓글이 왔어. 댓글뿐만 아니라 막 DM으로 저스틴 발도니가 그 졌다는데 왜 그거 업데이트 안 해주냐고 뭐 다 거짓말하는데 어쩌고 해가지고 난 재판 미리 한 줄 알았어. 뉴욕이 그럴 리가 없잖아. 미루면 미뤘지. 빨리 할 일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일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그치? 그래도 발도니 입장에선 꽤 절망스럽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발도니 측 소송이 기각이 되고 나서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에서 거의 이제 축배를 들자 해서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 변호사가 이제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완승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본 그 재판에서도 우리가 이길 거고 봐라. 이미 뉴욕 법원에서 기각을 한 게 저스틴 발도니의 주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 라고 해서 아마 약간 느낌이 이제 끝났나? 이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제 다 맞나 보다.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블레이크 라이블리도 기각 소식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샤넬 무슨 행사였나 가서 되게 막 기쁘게 약간 파티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저스틴 발도니 측의 변호사는 사실 이제 이쪽은 완전 죽상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그냥 멀쩡한 사람을 뭐 성희롱범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하지도 않은 그 담금 언론 플레이 했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거. 그게 지금 주요 쟁점인데 그거는 이제 내년 재판에서 우리가 제대로 싸워보겠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어요. 하지만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이제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제 내가 보기엔 엄청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 이제 들어봐. 이번에 8월 25일에 법원에서 공개한 하나의 메일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스틴 발도니가 난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담그려고 한 적이 없어요. 블레이크가 자꾸 영화 홍보 안 해준다? 이러면서 협박하니까 위기관리 차원으로 홍보회사랑 일을 한 건 맞는데 뭐 얘 이미지 나빠지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난 이런 거 한 적 없다고 잡아댔단 말이야. 그런데 공개된 메일을 보니까 여기에 이거는 KT라는 그 PR 회사 직원이 제이미 히스라는 이게 웨이페어 스튜디오 담당자예요. 이 사람한테 보낸 메일이에요. 여기 참조를 보면 제드라고 이 사람도 참조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메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개를 시켜주면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당신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이메일을 보낸 건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저스틴 발도니가 일단 한 달에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고용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만 원? 달에 몇 천? 저스틴 발도니 측이 이 홍보팀에 월 25,000에서 3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 회사 사람들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3만 달러면 거의 뭐 한화로 거의 4천만 원 정도인 거예요, 매달. 무려 3개월간 총 9만 달러를 지급을 했대요. 자, 참고로 지금 이 회사는요, 태그 PR이라는 회사로 단순히 뭐 홍보 막 이런 것만 하는 회사라기보다 언플 조작하고 이런 걸로 좀 유명하대요. 그래서 옛날에 조니 데비 그 이혼 소송할 당시에도 조니 데비 고용했던 회사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저스틴 발돈이랑 블레이크 라이블리 사건이 있고 앰버 허드가 나도 저 음해 활동에 피해를 받았다. 나도 피해자다 그러면서 저 블레이크를 지지합니다. 저도 저 회사에 당했습니다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 회사예요. 자, 이 메일에 공개된 이 팀의 임무는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자, 계약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합니다. 흔적 없이 추적 불가능하게 작업할 것. 똥똥똥똥 이렇게 할 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보면 친발도니, 그러니까 발도니에게 유리한 기사 퍼뜨리기. 그리고 부정적인 계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블레이크 편을 드는 계정, 그리고 블레이크 팬들이랑 언쟁을 벌여서 내러티브 바꾸기. 구글 검색 첫 페이지를 긍정적인 기사로 채우고 부정적인 링크들은 삭제할 것. 필요할 경우 레딧,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이런 주요 플랫폼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대해서 불리한 담론을 퍼뜨리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뭔가 좀 불리하게 돌아가면 또 새로운 여론을 조성하기.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스틴 발도니는 내가 그냥 지금 쫄리니까 영화 홍보에 무서워서 방어하려고 PR 회사를 고용한 건 맞는데 우리가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담그려고 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지 뭐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 이메일에 다 담겨져 있죠. 블레이크 말로는 이 PR 회사 직원들 특히 제드 이 사람이 이 보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 소셜미디어에 되게 무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가정폭력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의 이미지로 나의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되게 이거 심각한 내용의 영화인데 뭐 계속 자기 화장품 회사, 자기 머리 케어하는 회사 뭐 이런 거 홍보에만 급급하고 여러분들 뭐 꽃무늬 원피스 입고 극장 가서 여자친구들이랑 보러 오세요. 이렇게 약간 가볍게 얘기하는 모습. 근데 반면에 저스틴 발도니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완전 상반되게 홍보하는 모습이 자꾸 짤로 떴었잖아. 비교되게.
근데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다 만들어서 짜집게 하고 확산시키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의 반박으로 이 PR 회사 직원인 제드는 아니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그래서 어떤 기사 뭐 어떤 포스트가 우리가 작업했다는 건지 지금 하나도 짚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근데 메일을 보면 흔적이 남지 않도록 작업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짚어내는 거 아닐까? 니네들이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걔한테 뭐 보복을 하려고 했는지 괴롭힘을 하려고 했는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대중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니터링만 했다라고 상대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건 진짜 쥐들이 모니터링만 했는지 정말 거기 가서 레딧에 막 안 좋은 여론 막 퍼뜨리고 안 좋은 것만 짜집기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나도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알고리즘에 계속 블레이크 라이블리 옛날 막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뜨는 거야. 그게 진짜 그냥 사람들이 인기가 돼가지고 내 알고리즘에 떠오른 건지 아니면 이들이 뭔가 어떤 걸 조작을 해서 툭하면 안 봐도 계속 떠서 나도 봤다니까? 도대체 뭔데? 이 법정인 이런 싸움이 있기 훨씬 전에요. 그러니까 $30,000 받고 모니터링만 했다고? 모르는 거죠. 근데 일단 법정에서 지금 공개된 건 지금 최근에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가 또 공개가 될지. 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뒤흔들렸어요. 왜냐면 초기에는 확실히 발도니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약간 이런 나 같아도 약간 이런 모습에 내가 아닌데 억울하게 만약에 너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면 나 같아도 아닌데 하고 바로 이렇게 나설 것 같거든. 근데 이런 엄청난 금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마자 따닥따닥따닥따닥 해가지고 증거 엄청 많이 막 캡처 엄청 해가지고 나 억울하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뭔가 믿음이 갔어. 아 진짜 열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빠른 시간 내에 이거 해가지고 다 제출한 거 아닐까? 한이 많았나 보네.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초기에 미국에서도 발도니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향한 이런 언론 플레이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잡아떼더니 이제 와서 아니 3만 불씩 무려 3개월 동안 지급을 했다고? 그리고 이런 걸 약속을 했네. 그럼 이걸 저스틴 발도니가 몰랐다고? 아니라며. 그러니까 이거 완전 뱀 같은 놈 아니야? 앞에서 착한 척하고 알고 보니까 뒤에서 막 다 조정하고 완전 시커먼 놈 아니야? 하는 그 여론이 많이 바뀌었죠. 저스틴 발도니 말을 완전히 믿다가 야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이것도 거짓말했는데 성희롱 이 부분들도 다 거짓말인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저스틴 발도니를 의심하는 여론들이 많이 생겼고요. 블레이크 팀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우리는 둘 다 싫다. 블레이크 라이블리도 싫고 저스틴 발도니도 싫고 라이언 레이놀즈도 싫고 그 데드풀 새로 나왔던 그 영화도 싫고 민트 모바일도 싫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아마 사안이 좀 되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만큼 이 여론도 되게 많이 좀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쵸. 옛날에는 완전히 저스틴이 피해자로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피해자로 보이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지금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법원에서 또 뭘 깔까 다음번에.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성희롱도 진짜 한 거 아니야 이 자식?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저스틴 발도니를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약간 반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이미지가 또 완전히 좋아지지 못한 거는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영상들이 바이럴 됐었잖아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가십걸에 같이 출연했던 여자 동료들을 까내리는 모습. 너네 엄마 뭐 너 감옥에서 나왔잖아 막 이런 식으로 까는 모습. 임신 축하한다고 임신도 공개하고 배 이렇게 나와서 임신 축하한다는 말을 한 기자한테 네 배 나온 것도 축하해 하면서 되게 약간 왕따 시키듯이 그 기자를 대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공개가 됐고 이미 사람들이 다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인 증거가 나와도 완전 블레이크 이미지가 다시 좋아졌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과거 행적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사실 안 떠올라도 됐었던 건데 발도니가 자기가 세트장에서 했던 자기의 성희롱 의혹을 무마하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되려 공격하려고 끄집어낸 거는 아닐까. 그래서 $90,000를 지급을 한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 맞는 건가요? 얘기하시는데 그거 성희롱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밝혀진 게 없고 이제 지켜봐야 될 일들이에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모유 수축 중이었는데 저스틴 발도니가 뭐 갑자기 와서 내 가슴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나체인 모습을 보면서 날 불편하게 했다. 뭐 또 슬로우 댄스 하는 장면에서 나한테 되게 부적절한 말을 하고 막 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저스틴 발도니가 우리가 또 더 믿었던 거는 저스틴 발도니가 공개했던 그 슬로우 댄스 장면에서 오히려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그런 부적절한 말, 뭐 너 코 수술해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말을 했던 건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이었다든지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이 완전 깼던 거였잖아요. 자, 그랬는데 앞으로 이 성희롱에 대한 진실은 업데이트가 된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열리는 정식 재판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증거 개시 절차라고 이게 뭐냐면 미국 민사소송의 핵심 절차 중에 하나예요. 원고, 피고 서로 가진 증거들,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무조건 공개해야 돼. 서로에게. 교환해야 돼. 우리 이거 갖고 있다. 우리 너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 다 갖고 있다. 이거를 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공개하고 교환해야 돼요. 투명하게. 그래서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왜 해야 돼? 했는데 양쪽 모두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지 미리 알아가지고 법원에서 막 갑자기 서프라이즈, 반전 이런 거 없이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교환을 하게 한대요. 이거는 강제적인 거고 만약에 너 이거 제출해 했는데 거부하면 소환장 날아온대. 그래서 무조건 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공개된 게 이 이메일이었거든요. 8월 25일. 그래서 앞으로는 또 뭐가 공개될지 몰라요. 또 어떤 미친 내용이 공개가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떤 분도 그러셨는데 둘 다 페미니즘을 자꾸 내세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브이로니카님 5,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야지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안 했으면 뭘 증명해야 하는지 답답할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증거 개시 절차를 거치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보면 저스틴 발도니도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잖아. 그리고 블레이크도 계속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지한다. 우리 여자들도 나처럼 이런 부당한 대우,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 일어나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내가 앞장서서 돕겠다. 막 이렇게 착한 남자, 페미니즘 지지자 이런 가면을 저스틴 발도니가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나는 여성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총대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페미니스트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 모두 지금 이번 이 법정 이 공방에서 둘 다 자신들의 입장을 페미니즘과 연결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있다. 이 점은 지금 공통점이에요. 정말 그 둘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내세워서 이미지를 팔아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소송 사건은 뭐 이 두 사람의 갈등, 이 남녀 갈등을 넘어서 왜 파워 다이내믹이라고 하잖아요. 이 할리우드의 권력 구조 그리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대한 회사들이 여기 하이브도 뭐 엮여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PR 업계의 어두운 민낯이 거의 최초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뭔가 권력 충돌 사건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왜 그 언론 조작은 우리나라도 엄청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막 알바 쓰고 댓글 막 네이버 댓글 보지 말라고 내 친구들이 옛날에는 좀 덜했거든. 요즘엔 더 심하다며. 다음인가 네이버인가? 그래서 내가 막 그거 보면은 나 진짜 인류에 바사삭 하더라. 그때 내 친구들이 알려줬어. 야 그거 다 알바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거 보는 거 아니라고. 그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걸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조직적으로 여기는 아예 막 홍보도 해. 우리를 고용했던 이런 탑스타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을 담그려고 막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이제 이번 법원에서 더 확실히 밝혀지겠죠.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그쪽에 불리해지는 분위기인데 신기하다고? 왜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그쪽이 불리해져? 여성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왜 불리해져? 근데 어떤 언니가 너는 페미니즘 그런 거잖아 라고 해서 아니 페미니즘이 아닌 여자가 있어요? 나는 뭐 잘 몰라서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모르는 건가? 모든 여성들은 다 자신들의 여성 인권을 지지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지금 둘도 페미니즘을 물론 진짜 페미니즘을 팔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들으니까 좋잖아. 저스틴 발도니가 남잔데 거시기 달렸는데 우리 여성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럼 고맙지. 그래서 여성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폭력적인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이런 인커리지 해주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대. 그럼 고맙지. 그러니까 저스틴 발도니도 나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팔리는 거고 블레이크 라이블리도 나 영화장에서 이런 영화 만드는 놈이 나 성희롱했는데? 나한테 보복성 PR 홍보해가지고 나 이미지 날아갔는데?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내가 총대 메고 앞으로 법정 싸움 가가지고 내가 내 목소리 제대로 낼게. 너네도 할 수 있어. 여성 인권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고맙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스틴 발도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정말 끝나지 않은 헐리우드 법정 공방 업데이트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과연 다음번에 있을 정식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정말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 밝혀졌으면 좋겠고 제가 또 밝혀지면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 저스틴 발도니 싸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또 그 사이에 지금
3일 지났나? 이틀 만에 또 업데이트가 하나 또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냐?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이 저스틴 발돈이 돈 내놔라. 우리 돈 받아야 된다고 새로 또 신청을 했어. 자, 왜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성희롱, 성폭행 경험을 당한 걸 얘기했다고 이걸로 명예소송을 걸 수가 없는데 저스틴 발돈이 그 감독이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명예소송을 걸어버렸잖아. 그리고 그 사이트까지 만들었어. 지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 사이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나를 공격을 했네. 지한테 유리하게 보이게 하도록. 그런데 기각이 됐죠. 결국 법정에서 기각을 했는데 기각된 건 기각된 거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썼던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그리고 징벌적 배상까지 3중으로 다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수백만 달러 정도일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은 저스틴 발도니가 지금도 그런 온라인 음해 캠페인으로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은 지금 저스틴 발도니가 DARVO라는 전형적인 가해자 전략을 쓰고 있다. DARVO가 뭐냐면 deny, 부정, 그러니까 성희롱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A는 attack, 공격. 블레이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신뢰성, 블레이크의 신뢰성, 명예를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R은 reverse, 역전. 그래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요? 근데 O잖아. 네가 오펜더잖아. 네가 가해자인데 아닌데 내가 피해자인데요? 하면서 이런 전형적인 DARVO의 가해자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나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그렇게 한 거다. 그것도 나의 온라인 캠페인의 일환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또 이번 소송에서 블레이크가 또 추가로 익명으로 작성된 제3자의 진술서도 첨부를 했는데요. 이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촬영 중에 저스틴 발도니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발도니가 한동안 세트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가 취해진 적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도 내년 재판에서 그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짜 완전 최신까지 생겼던 업데이트였고요. 저도 또 하나하나 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재판 시작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